네, 안녕하세요. 숲TV의 숲해설가입니다. 오늘은 칵테일 실습이 아니라 실내에서 식음료 관련해서 직업을 가지기 원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고자 바텐더라는 직업을 다른 식음료 직업과 비교해서 조금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식음료 분야에 있는 직업들을 한번 나열해 볼까요? 첫 번째는 당연히 바텐더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소믈리에라는 직업이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는 바리스타라는 직업이 있을 거고요. 네 번째로는 약간 생소하게 들리실 수는 있지만 믹솔로지스트라는 직업도 있습니다. 바텐더라는 말 대신 믹솔로지스트라는 말을 쓰는 분들도 계시죠. 그럼 요 5가지 직업에 대해서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크게 봤을 때 직업군을 2가지 기준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가, 테크닉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 마인드, 즉 고객과의 소통을 중시하는가, 이 2가지 기준을 가지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스타입니다. 바리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테크닉적으로 굉장히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커피콩을 그라인딩하는 것부터 에스프레소 샷을 추출하는 것, 그걸 가지고 한 잔의 음료를 또 만들어내는 것, 그 모든 과정에서 그 바리스타만의 기술이 들어갑니다. 즉 같은 재료라 하더라도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맛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반면 물론 모든 바리스타 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많은 바리스타 분들이 고객과의 소통에 있어서는 타 직업에 비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요즘엔 키오스크가 도입되면서 그런 현상이 더욱 심해졌죠. 여러분 카페에 가셔가지고 바리스타 분들과 대화 나누신 적 있으신가요? 시럽 몇 펌프 넣어주세요, 영수증 주세요라는 대화 말고 사람 대 사람 간의 인간적인 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리스타 분께서 여러분이 원하는 음료 취향을 알아내기 위해서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던가요? 혹은 여러분이 바리스타 분께 나는 이러이러한 걸 좋아하고 이러이러한 걸 싫어하니까 이런 유형의 음료를 추천해 주세요, 또는 이런 음료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신 적이 있었나요? 일반적인 경험은 아닐 겁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근처에 있는 동네 카페에 가셔서 근무하고 계신 바리스타 분들께 그렇게 한번 주문을 해보세요. 어떤 반응을 하실지. 가게에 이상한 사람이 왔어. 두 번째로 소믈리에라는 직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리스타라는 직업에 비해서 소믈리에라는 직업은 어떻죠? 기술적인 훈련이 많이 필요한 직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소믈리에들이 와인을 만들진 않죠. 이미 완제품으로 만들어진 완벽한 와인을 손님들이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추천도 하고 서브까지 하는 직업입니다. 즉 소믈리에 분들은 음료를 창조하진 않아요. 음료를 창조하기 위한 기술적 연마보다는 와인바에 오신 손님께서 자신의 취향에 맞는 와인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돕고, 손님이 선택하신 와인을 가장 맛있는 컨디션으로 드실 수 있도록 완벽하게 서브하는 직업이 바로 소믈리에 분들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차이점을 좀 느끼시겠나요? 실제로 와인바에 가셔서 메뉴판을 보시면 와인 이름만 보고 이게 무슨 맛이 나겠다, 어떤 향이 나겠네, 내 취향엔 이게 좀 더 맞을 것 같아, 혼자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 많으신가요? 대부분은 이름만 가지고는 와인의 맛과 향을 유추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믈리에 분들께 추천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소믈리에 분들은 항상 추천해달라는 말씀을 많이 듣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손님의 취향을 파악하고 그분의 취향에 맞는 딱 한 병의 와인을 찾아내는 작업에 특화되신 분들입니다. 즉 고객과의 소통, 서비스에 특화된 분들이시라는 거죠. 앞서 설명드렸던 바리스타 분들이 음료를 만들어내는 기술적 완성도를 추구하신다고 하면, 소믈리에 분들은 고객과의 소통을 통한 서비스의 완성도를 추구하시는 분들입니다. 자, 이번엔 바텐더로 가보겠습니다. 바텐더란 직업은 앞서 설명드렸던 기술적 완성도와 손님들과 소통하는 서비스적인 부분에서 둘 다 모두 완성도를 끌어올려야 되는 직업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기술적으로는 두말할 나위 없이 칵테일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혼합 음료이기 때문에 재료와 재료를 섞어서 새로운 음료를 만들어내는 작업입니다. 재료에 대한 공부와 기술적인 연마, 그리고 레시피에 대한 고민, 즉 테크닉적으로 굉장히 많은 훈련이 필요한 직업 중에 하나예요. 그와 더불어 와인과 동일한 현상이 손님들 입장에선 칵테일 바에 가서 메뉴판을 봤을 때 와인을 고르실 때와 동일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칵테일 이름만 가지고는 그 메뉴의 맛과 향을 유추해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바텐더에게 추천을 받으시거나 또는 자신이 선호하는 맛이나 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러이러한 음료를 만들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시죠. 그럼 바텐더들은 손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손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어떤 맛을 좋아하는지, 어떤 향을 좋아하시는지, 어떤 색을 좋아하시는지를 찾아내서 바로 지금 그 순간 그 손님이 드시고 싶은 딱 한 잔의 칵테일을 찾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즉 바리스타 분들이 추구하시는 기술적 완성도와 소믈리에 분들이 추구하는 서비스의 완성도,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내야 하는 직업이 바로 바텐더라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믹솔로지스트는 뭐냐? 사실 칵테일을 다룬다는 점에서는 바텐더와 믹솔로지스트는 동일한 용어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두 용어는 법으로 정해진 용어도 아니에요. 다만 현장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누군가는 바텐더라고 소개를 할 것이고 누군가는 믹솔로지스트라고 소개를 할 겁니다. 정답이 아닌 저의 생각은 믹솔로지스트는 서비스보다는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고 자신을 바텐더라고 소개하는 사람은 기술보다는 조금 더 서비스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구분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유는요, 믹솔로지스트라는 단어 자체가 믹스올로지스트, 즉 섞는 분야의 전문가지 않습니까? 재료를 혼합해서 칵테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이다. 칵테일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와 레시피와 기술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세상에 없는 새로운 칵테일, 새로운 맛과 향과 색을 지닌 칵테일을 만들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는 분들인 거죠. 반면 자신을 바텐더라고 소개하시는 분들은 바텐더라는 용어 자체가 바텐더, 즉 바라는 공간을 케어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바라는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고 그 바를 찾아오신 손님들이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았다고 느끼실 수 있도록 케어하는 직업이란 겁니다. 믹솔로지스트와 바텐더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고민하시다 보면 저와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지 않으실까 생각해 봅니다. 아주 옛날에 바텐더라는 만화책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표현이지만 바텐더가 하는 일이란 손님께서 저 바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 기분 상태보다 바에서 시간을 보내신 이후에 바 문을 밀고 나가실 때 훨씬 더 나은 기분으로 나가신다면 그 바텐더는 소임을 다했다 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제품은 눈에 보이지만 서비스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서비스는 눈에 잘 보이지 않기에 내가 스스로 더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흐트러짐 없이 꾸준히 신경 써서 단련해 나가야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식음료 분야 중에서도 음료 분야의 다양한 직업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음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진로를 찾아 나가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주에는 바텐더가 다루는 재료, 즉 음료란 무엇인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원래 이번 주 영상으로 음료란 무엇인가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에 앞서 음료를 다루는 바텐더란 직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순서를 조금 조정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엔 진짜 음료란 무엇인가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A부터 Z까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댓글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숲TV의 숲해설가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